네, 저는 지금 강북 청솔에서 일단 전략 담임으로 있고요. 네, 전략 담임으로 있고 그리고 또 입시 컨설턴트도 진행하는 공병건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2025년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한 2026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매해 조금씩 각 대학들이 전형을 계속 바꿔요. 근데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한 가지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2028학년도를 대비해서 어떻게 뽑으면 좀 더 좋은 애들을 뽑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살짝 생각해 봐야 될 게, 2028학년도 입시는 뭐 우리 애랑 상관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워낙 기사가 많이 떠서, 그러니까 내신 5등급제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고교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간다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내신 5등급제로 바뀐대요. 그러면 내신으로만 뽑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1등급의 폭이 넓어지니까 별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때 돼가지고 나 이제 1등급 애들 뽑을 거야 하면은 잘 뽑히겠어요? 안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조그마한 변화들이 있는지, 그 변화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입결, 사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과니 종합이니 논술이니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제일 눈에 띄는 게 뭔가요?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에요. 특히 학종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보다는 좀 낮아도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근데 그건 그냥 점수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점수를 보고 우리가 거기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어떤 변화들이 그 점수들을 변동시키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이상, 그러니까 N수생 포함해서 학부모이신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대부분이시고, 그럼 고2도 계신가요? 네네. 그러면은 2027학년도도 시행 계획안이 나와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면은 작년에 큰 이슈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오늘에 대한 설명에는 대부분 수시와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현 시점 자체가 수시 쪽에 나와 있고 결과도 마찬가지. 물론 정시까지 낸 데도 있지만 안 낸 학교들도 사실 많아요. 수시도 낸 학교가 있고 결과를 보여준 학교가 있고 아직 안 보여준 학교들이 있는데, 어쨌건 수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시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요. 하지만 수능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수능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듣겠으면 좋겠고, 어쨌건 다시 얘기 들어가면 무전공학과 모집 강화. 사실 무전공학과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성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열로 모집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전공 이런 거 계속 유지하는 학교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강화시켰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뭐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아예 자유전공, 근데 이제 메디컬 쪽이나 사범대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단과 대학별로 뭐 생명공학 전공이다 그러면 생명공학 전공으로 따로 뽑고, 인문과학이다 그러면 인문과학으로 따로 뽑고,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자체도 어떤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얘네들로 인해서 사실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보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대 정원 증가.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의대와 관련된 얘기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상세하게 다룰 거지만, 일단 의대 정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특히 지방 의대가 증원을 했단 말이죠. 지방 활성화에 의해서 사실 수도권 대학은 증원을 안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방 의대가 증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방 의대 증원이 어디까지 여파를 미쳤을까? 뭔가 여파를 미쳤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아직은 어디 제대로 연구하고 조사한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요거는 제가 약간 사견을 겉들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폐지는 사실 이제 공대 가려면 사탐해도 돼. 그리고 뭐 확통해도 돼.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폐지해서 우리는 이제 공통으로 뽑을 거야 하면서 뭘 대부분이 걸어요? 네. 그러니까 최저 정시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 가산점을 걸죠. 정시에서 가산점을 걸어서 너네 사탐으로 무진장 잘 보면 와도 돼. 사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산점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전공으로 인한 변화인데요. 사실 이 표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무전공 이해는 끝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전공이 늘어났을 경우에 교과에서 인원을 늘렸을까요? 종합에서 인원을 늘렸을까요? 논술에서 늘렸을까요? 아니면 정시에서 늘렸을까요? 많은 중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교과에서 늘렸습니다. 왜 그럴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생각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에서 뽑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네, 내신 좋은 학생. 돌려 말하면 뭐예요? 학교 생활 성실하게 했니? 그리고 점수 잘 나오니? 그거잖아요. 학종은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에요? 똑같은 애들인가요? 교과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리더십 있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너 진짜 전공에 관심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성적이 높다가 아니라. 자, 그러면 무전공이라는 학부는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교과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종합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종합이요? 아니죠. 종합은 전공에 관심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전공은 뭐예요? 전공이 없는 거잖아요. 니네 못 고르는 거 아니까 와서 골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전공은 그 생리상 교과나 정시 쪽에 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쪽에서는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나, 물론 종합에서 안 뽑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합에서도 뽑아요. 근데 교과나 이쪽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년, 이거는 이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비교한, 경희대를 비교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지난번에 이제 모집 인원이 3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자율전공학부로 애들을 막 모으려다 보니까 학과 인원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건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우리 이만큼 뽑을 거야를 미리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갑자기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정원 자체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뽑아야 되니까 줄여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가 문과에서 인기 있는 학과 두 학과, 그 다음에 이과에서 인기 있는 학과 두 학과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에서 계약학과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랑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럼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 정원수를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7명이죠. 근데 기계공학부 보세요. 어때요? 2024학년도에 20명 뽑았는데요. 2025학년도에 2명 뽑았습니다. 네. 근데 인원을 막 모아가지고 자율전공으로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계공학과가 되게 피해본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경영 보시면 3명 줄었고요. 미디어학과 1명 줄었거든요. 왜 얘네는 안 줄이고 여길 줄였을까요? 기계공학과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율전공으로 간다.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자율전공으로 대학을 갔어요. 어떤 과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문과예요, 이과예요? 네. 대학은 그걸 알고 있죠. 어차피 자율전공으로 들어오면 얘네 어디 갈 거다? 네, 이과로 갈 거니까 이과 쪽을 싹 줄이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뽑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1889명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원래 이 무전공이 없었으면 경영을 쓸 애도 있었을 거고요. 미디어를 쓸 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학과, 철학과, 국문학과를 쓸 친구들도 어디를 쓰겠어요? 자율전공을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기존의 국문학과 혹은 뭐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경영은 어떤 애들이 쓰겠습니까? 자율전공을 쓰고 자율전공에 자신 있게 쓴 애들과 그것보다 조금 낮은 애들이 쓰겠어요? 아니면 높은 애들이 쓰겠어요? 낮은 애들이 쓰겠죠. 자율전공 나 자신 있어 이러면서 나는 문과로 있지만 자율전공은 문이과 상관없대. 그럼 나는 문과로 공부했지만 이과로 갈 수 있잖아. 자신 있는 애들이 쓰겠죠. 그러면은 무전공의 입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는 느낌이 들겠죠. 처음 뽑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1.76에서 1.81 정도, 그렇죠? 평균 50% 컷하고 70% 컷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기계공학부를 보세요. 작년에 최종 등록자 교과 등급이 1.79에서 1.88 사이였거든요. 20명 뽑았을 때. 2명 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65, 1.65. 이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네, 내신이 똑같은 애가 둘이 지원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평균이 이거예요. 딱 이 점수만 들어왔어요. 그럼 얘네는 무슨 생각으로 자유전공을 안 쓰고 여기 있었을까요? 그냥 나는 기계공학과 갈 거다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이 내신의 2명이 제일 상위권 점수였던 거고, 이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 점수로 등수를 매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걸 보는 거고, 자, 미디어학과를 보세요. 작년에 컷이 어땠어요? 1.48, 1.63이에요. 2025학년은 어때요? 모집 인원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애들 숫자가 그렇게 줄어든 것도 아닌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훨씬 낮은 애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됐죠. 그러니까 미디어학과를 쓸 원래 좋은 성적을 가진 애들은 어딜 쓴 거예요? 자유전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자유전공이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어때요?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종 같은 경우에 아까 뭔가 활달하고 전공에 관심 있고 막 이런 애들 뽑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전공에서도 학종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종에서 무전공을 지원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 것 같으세요? 전공 특별하게 활동한 거 없음. 네. 근데 내신은 좋은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시가 되게 어렵잖아요. 막 바뀐 거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설명할 때보다 물어보는 완전 별개 얘기인데요. 경희대 글로벌, 그렇죠, 수원에 있는, 자, 경희대 글로벌에 어떤 학과를 붙었어요. 그리고 건대를 붙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보내실 겁니까? 경희대 보낸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과는 그냥 기계공학과로 할게요. 경희대 기계공학과인데 수원에 있다. 그리고 건국대 기계공학과인데 건대는 뭐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님도 경희대 보내겠다. 건대 보내겠다. 건대가 훨씬 많네요. 근데 어머니들 머릿속에는 경희대가 위에 있는 학교 아닌가요? 글로벌이라 하더라도 기계공학과 거기밖에 없는데. 예. 근데 요새 애들도 그래요. 요새 애들도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시는지 특히 이 지역 애들은 부모님 곁을 안 벗어나려 그래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아무리 글로벌이라 그래도 그냥 이원화된 학교인데 경희대가 더 이름이 높고 기계공학과 가야지. 이러면은 아니래요. 자기는 건대를 가겠대요. 그러면 입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대가 점수가 올라갑니다. 예. 지금 서울권에 있는 애들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건대가 계속 입결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 인지도가 좋아지는 게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원서를 써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기 애들 연대 갈래, 고대 갈래, 그럼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연대예요? 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이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이가 좋으면 고대예요. 이 동네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격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무전공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의대 정원은 어떠냐? 의대 정원은 어떠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 있는 자료는요. 이거는 어떤 학교인지 밝힐 수는 없고요. 예.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이에요. 재작년에 10명을 뽑았고요. 1.2에서 1.26이 70컷 최저컷이었어요. 뭐 이해되죠? 의대니까. 근데 지방 의대죠. 근데 수능 최저가 3합 5에 탐구 2개 평균인 학교고요. 전형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됐어요? 지역 균형이 40명이 더 늘었죠. 그러니까 컷이 어떻게 됩니까? 1.66에서 237까지 합격을 했대요. 작년이 수능이 쉬워서 최저를 맞추기 쉬웠던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근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뽑는 건데요. 여기도 10명에서 13명 늘었는데 내신 컷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방의대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밀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메디컬 2024 최저는 3합 4나 5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물론 4합 5도 있고 3합 6도 있지만 그거는 제외를 일단 하고요. 여기에서 내신이 1.0에서 1.8까지 사이면은 2024년에 1.3까지밖에 지원을 못했단 말이에요. 합격하는 사례가 1.3까지예요. 근데 2025년 되니까 1.0에서 1.8까지 써도 합격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머님들 뭐 자제분들이 지금 내신을 얼마나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 내신을 받고 의대를 못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어떤 친구들이 못 가요? 네, 최저 못 맞추는 애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노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3합 7에서 8 정도 되는 학교들을 네,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그것도 역시 1.8에서 1.0에서 1.8, 1.0에서 1.8. 그러면은 1.4에서 1.8 사이에 원래는 메디컬을 못 썼던 애들이 썼단 말이죠. 네, 썼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인 거죠. 그래가지고 지역 인재에서 뭐 합격률 올라가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일반고나 자사고는 2점에서 2.8까지도 합격되는 사례들이 이제 관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 학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안 미칠 것 같습니까? 미친다고 생각하시죠? 예, 미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뭐 제 억측이긴 합니다. 올해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은 애들은 애당초 메디컬을 못 쓴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 1.0에서 1.8까지 애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풀인가요? 다른 풀인가요? 아예 다른 풀이라는 거예요. 지원자가.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의대 합격생 점수가 내려간 건 맞아요. 근데 일반 학과는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 작년에 원서 쓰면서 엄청 당황했거든요. 왜 애들이 안 빠지지? 왜 애들이 더 안 돌지? 더 돌아야 되는데? 작년에 수능도 쉬웠는데 최저 맞추기도 쉬웠는데 왜 못 돌지? 막 이러면서 다른 담임 선생님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이제 재수생 위주잖아요. 얘네들 지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안 돌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을 했어서 왜 그랬는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1.0에서 1.8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홍대 이거 2024학년도 거거든요. 홍대 교과를 쓰는 애들 50% 10%씩 내신이 어때요? 1.8, 1.9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딱 맞춰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의대를 갈 만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3합, 4나 5를 맞출 수 있는 애가 홍대를 쓸까요? 6월달 성적에서 이미 3합, 4, 5 나왔으면 예, 홍대 쓸 성적이 아니죠. 홍대는 최저가 어떻게 돼요? 3합 8이거든요. 근데 이 세 학교를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어머니도 보시면 어떤 학교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세 학교 중에 하나를 보내라면. 사실 순서가 정해져 있죠. 네, 솔직하게 말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신 보세요. 차이가 심한가요?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광운대 교과가 이래요. 근데 1.5 맞는 애한테 가서 너 광운대 교과 쓸래? 쓸 것 같으세요? 이 학교가 좀 빡센 학교면 1.52 정도면 전교 1등입니다. 광운대 쓸래? 그럼 안 써요. 근데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풀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안 도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기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써요? 진짜 최저 못 맞출 것 같은 애들. 내신은 진짜 막 기깔나게 했는데 최저 못 맞추는 애들. 그러면 얘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애들 있겠죠. 좀 불안한 애들은 쓰겠죠. 그러니까 돌기는 돌죠. 최저를 우연찮게라도 맞췄으면 돌기는 하죠. 근데 애당초 얘네는 다 어떤 애들이에요? 결이 다른 애들. 근데 경희대는 사실 경희대 치고는 최저가 굉장히 2합 오면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누구나 맞출 것 같지만 우리 애들이 맞추기 힘든 그런 내신이란 말이죠. 그런 최저예요. 근데 보시면 화학공학과랑 유전생명공학과 어때요? 내신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확 튀어 있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실 것 같습니까?
무슨 학과랑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메디컬. 메디컬을 쓰는데 최저가 불안하잖아요. 자존심은 있잖아요. 이하보 이하보는 맞추겠지 하고 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하보만 맞춘 거죠. 예. 원래는 의대까지 약대까지 3합 6 생각해서 막 썼단 말이에요. 3합 5 쓰고 막 그랬는데 수능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합 5만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튀죠. 그럼 우리가 입시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애들이 특히 여학생들을 생명이나 화학 쪽으로 생기부를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꼭 교과가 아니라 학종을 쓴다 하더라도. 근데 학종이라고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면 의대를 지망한다고 열심히 생기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신 성적이 안 나오고 최저 맞추기가 힘들어. 걔네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경희대 이상의 생명이나 화학공학과를 쓰려고 하겠죠. 아니면 이거를 내가 안정이라고 보고라도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컷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네,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료로 보여지는 거니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의 증가는 일반 학과에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못했다 하면 제 생각입니다. 미치지 못했다예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최저를 얼마 맞출 수 있냐고 원서가 달라져요. 1.4, 3하고 5를 맞출 수 있다면 의대 쓸 거예요. 못 맞춘다면 안 쓰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최저 맞추면 초반은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의대가 정원이 늘어났다 줄었다가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냐가 입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는 정시 얘기는 오늘 많이 안 할 거지만 수능 얘기 많이 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지난해 나온 기사예요. 수시 2월이라는 게 뭐죠? 수시에서 애들을 못 뽑으면 정시로 넘기는 겁니다. 수시에서 못 뽑는 경우는 상위권 대학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저를 걸어놨는데 지원자들이 마지막까지 돌렸는데 최저를 다 못 맞춘 경우겠죠. 그러면 올해가 최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작년 수능은 쉬웠다. 의대가 늘었으니까 애들이 많이 돌 것 같아. 근데 안 돌았단 말이죠. 왜 안 돌았어요? 최저 맞추고 눌러 앉은 거. 그것만 맞춰서 눌러 앉든 아니면 어찌됐건 최저를 어디 내가 3합 정도 맞을 거야. 3합 7 정도 맞을 거야. 하면 딱 거기까지 맞은 거죠. 평이한. 그러니까 아주 쉬운 시험도 아니었던 거고 평이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의대 내부의 내신 컷은 내려간 건 맞죠. 아까 자료 보여드렸다시피. 근데 일반 학과는 어떻다? 차라리 수능 최저가 영향력이 있는 거지. 얘네는 의대 정원이 그러니까 이번에 줄은다 해서 특별한 영향이 생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는 의대끼리, 메디컬은 메디컬끼리 최저 맞춰서 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게 또 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딱 요거 한 장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선택 과목 폐지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통으로 봐도 돼, 사탐으로 봐도 돼. 근데 우리는 과탐에 가산점을 줄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게 성대 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성대는 변환 표준 점수란 걸 씁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정시에서 사용하는 건데 탐구가 난이도에 따라서 100분위가 다 다르게 나오고 뭐 만점 받는 애들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는 자 똑같이 100분위로 잘라 100에서 99, 98 이렇게 쭉 잘라놓고 어떤 과목이든 네가 100분위가 100이면 우린 이 점수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대가 그냥 통합으로 사탐을 받던 과탐을 받던 100분위가 100이면 우린 68.73을 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과탐을 보내가 이공계를 지원할 거면 5% 가산을 줄 거야. 그쵸? 자, 5% 가산을 줬을 때 이 점수인 거거든요. 보세요. 사탐으로 100분위가 100이 나왔어요. 몇 점 받았습니까? 68.73 받았죠. 근데 과탐으로 100분위 93이면 68.80이에요.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이거보다 더 좀 거기다가 공학계열 최초 등록자 평백이 93.5예요. 그러니까 100분위를 그냥 대충 이렇게
평백을 딱 나눴을 때 93은 나와야지 공학계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93이면 68.80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럼 이건 반대로 사탐 애들은 100을 맞아도 국어, 수학, 영어를 더 잘 보지 않는 이상은 지원하기 힘들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생윤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사탐에서. 그래서 46점만 맞아도 100분위가 100이었어요. 그리고 사무는 만점을 받아야지 100분위가 100이었습니다. 근데 생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93이 존재하지 않아요. 동점자가 많아서. 100분이 94를 봤을 때 생명은 44점을 맞으면 100분이 94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좀 어려워서 42점을 받으면 100분위가 94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할 때 사탐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상위권 대학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문과를 지원해도 괜찮다면 사탐런을 해라. 그래서 차라리 국수형을 더 잘 맞는 게 맞다. 근데 네가 도저히 문과를 지원할 수 없다면 너는 과탐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올해도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일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봐두셔야 될 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원래 몇몇 학교들은 사탐에 인문계를 지원했을 때 가산점 줬어요. 오지 말라. 이과 애들 올 필요 없다. 였거든요. 올해 경희대가 폐지합니다. 그러면 이 문과 쪽에 이과 애들이 가도 상관없죠. 아 물론 그건 있죠. 과학을 보는 애들이 사탐 보는 애들에 비해서 똑같은 100분위를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더 어려우니까. 네, 더 낮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지원 양상에 의해서 좀 많은 차이가 일어날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모든 학교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그걸 좀 정하셔야 돼요. 이 정도 학교까지 써보는 거를 생각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입시 리허설을 보시고 변경사항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5%는 이렇고 3%는 좀 가까워질 것 같으세요? 실제로 안 그래요. 다 이 정도 차이 납니다. 네, 다 이 정도로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는데 근데 보세요. 생명 1에서 44점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6점 까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2점짜리 3개 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3점짜리 2개 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공부했으면 3점짜리 2개 까일 가능성이 더 높죠. 실수해서 2점짜리 3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3점짜리 2개가 까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유전이 총 3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문제가 날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쉬운지 그냥 사문을 해서 사문 50점 나오는 게 쉬운지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습성이죠. 학습적인 습성이 있어야 그걸 잘 파악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지구과학이 요새 배신당하기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되게 배신 잘 당해요. 그 모의고사 내내 1등급 나왔다가 4등급으로 마무리한 애들 엄청 많고요. 문제 유형이 계속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좀 쉽고 범위가 넓어지면요. 원래 문제를 좀 내기가 조금만 까서 내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을 되게 잘 당해요.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자료가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네가 잘 봤어야지.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 중요한 것보다 확실한 거는 화학은 꼭 말려주십시오. 화학 1은 꼭 말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작년에 5만 명 선이 깨졌고요. 올해 예상은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면 4% 1등급 받는 게 몇 명이죠? 1200명이죠. 네. 물론 경제나 막 이런 세계지리, 세계사 이런 거 보면 몇천 명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사탐 그것도 다 맞아도 100분이 99 나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자신 있다 그러면 보는데 웬만해선 피하게 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투 과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일정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더 크게 줍니다. 7%를 주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 과목을 해도 괜찮겠지만 원 과목만으로 승부를 하기에는 화학은 좀 어렵다라는 거. 인원이 너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화학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시긴 하시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025학년도는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26, 27은 큰 변화는 없어요. 왜?
큰 변화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고 데이터도 나와 있고 이제 이거를 가다듬어 가지고 2028학년도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큰 변화를 주면요 2년 만에 대학이 뽑기가 어려워져요. 데이터를 쌓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요런 변화들은 좀 있죠.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의 다양화. 이거는 왜 다양화 하겠어요?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왜 다양화 해볼까요? 갑자기 막 진로 과목 반영하고 진로 과목 세 과목 반영한다 그랬다가 전 과목 반영한다 그러고 우린 원래부터 전 과목 했는데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 인문하고 자연이 국수 영사 한 이게 인문이었고요. 국수 영과가 자연이었거든요. 올해는 국수 영사과 한으로 뽑습니다. 인문 자연 똑같이. 그러면 입시 결과가 조금은 또 달라지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통합으로 뽑아야 되니까. 우리 28학년도는 통합으로 뽑아야 되는데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번 뽑아봐야겠다. 예. 예,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정량평가를 뭐 10으로 반영했다 20으로 반영한다든지 정성평가죠. 정성평가를 또 20에서 10으로 바꾸든지 10으로 해서 20으로 바꿔본다든지. 예, 이런 변화들은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입결을 보고 얘네는 이런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이번에 입결이 떨어질 거야? 입결이 올라갈 거야? 그거를 예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어차피 종합전형에서 자율전공 도입으로 인한 평가 기준의 변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율전형은 기본적으로 속성은 뭐예요? 학업 우수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은 반대로 어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기부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전공적으로 어떤 특별한 걸 하진 않았어. 근데 되게 성실하게 뭔가 했어. 그러면은 학종을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왜? 교과는 대부분 최저가 존재하는데 우리 애가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 근데 생기부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교과로 쓰기엔 뭐 다 종합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생기부가 얼마 안 돼 있지만. 그런 변수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서 어찌됐건 그러면은 자율전공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의대 논술은 10개에서 13개 합격으로 증가를 했는데 뭐 어차피 쟤네도 3합 4합 5 이런 최저기 때문에 최저가 제일 중요하고요. 뭐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이런 것들도 느는 학교 있고 빼는 학교 있고 막 그렇기는 한데 이 저변화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반 학교에서 중요한 거는 성대예요. 제가 지금 언어형, 수리형 써놨는데요. 이거 뭐 뒤에 가서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짜서 들으시면 되는데 성대는 원래 수리 논술도 수원하고 수투만 봐왔습니다. 확통, 미적, 기하를 시험 범위에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기 하기엔 좀 그렇고 최근 4년 정도 안 넣었어요. 앞으로도 안 넣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언어형하고 수리형을 만들었대요. 그럼 평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어는 인문이고 자연은 수리 아니야? 네, 아닙니다. 자연에서 언어 수리 다 보고요. 인문에서 언어 수리 다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시험 보고 학과 지원을 따로따로 할 수 있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언어형을 보고 공학 계열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채점할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채점은 하겠지만 그거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성대는 지금 굉장히 큰 그 어떤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찌됐건 저렇게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리 논술의 경쟁률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경쟁률이 생기지 않을까요? 언어형으로 보겠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성대가 요새 좀 자금이 부족한가 봐요. 전형료 버는데 좀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어찌됐건 저거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게 성공적이잖아요. 다른 학교도 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다른 학교도 다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 학력 기준 변화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고대가 논술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경영학과의 4합 5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최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4합 5를 맞으면 그냥 정시에서 경영학과를 써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오타거든요. 진짜로 예전에도 경희대가 딱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경희대가 한의학과 최저를 원래 3합4를 맞추는데 자연과학 그때 2합 5로 바꾸면서 한의학과를 2합 5로 바꾼 거예요. 최저를.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징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얘네도 이거 징계거리죠. 제가 봤을 때 오타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가 해가지고 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래서 이번에 4합 8로 다른 학교랑 똑같이 맞췄는데 어쨌건 얘네 학교 말고도 여러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가 이번에 논술을 새로 만들면서 2합 6에 최저를 걸어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인문 쪽은 국어 포함, 뭐 그 다음에 이과 쪽은 수학 포함해서 2합 5. 원래 3합 6이었거든요, 인문은. 그것도 완화하면서 그런 변화들이 좀 있고요. 정시에서는 여전히 이제 필수 응시 영역이 더 많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미 고대 같은 경우에 짭짤하게 확인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교과를 정성으로 할 거야, 정량으로 할 거야, 다 다르거든요. 이번에 연대도 포함이 돼요. 교과 성적을 본대요. 근데 교과 성적이 10%예요.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기본 점수가 거의 7점이긴 합니다. 2등급까지는 지원할 수 있어요, 보니까. 어쨌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결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2024년도에 서류하고 면접 보시면요, 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학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대표적으로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이 학종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형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데 제 인원수 보면 어때요? 14명, 12명. 차이가 별로 없죠. 자, 근데 최종 등록자 교과 등급은 어떻습니까? 서류가 높아요? 면접이 높아요? 네, 서류가 높죠. 그러니까 이거 낮은 게 높은 거니까. 그렇죠? 낮은 게 높은 거니까. 세종도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실 때 만약에 면접이 신설됐어. 그러면 작년하고 어떤 다른 결과를 보이겠습니까? 작년보다 입결 컷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 보고 쓰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면접이 존재한다. 뭔가 또 다른 반영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보는 입결을 낮출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면접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조금 신설됐으니까 내신 낮더라도 한번 써보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있으면 입결이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정성평가가 더 반영된다라든지 면접의 반영 비중이 더 올라간다라든지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입결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나머지는 최저 얘기예요. 사실 다 최저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홍대가 2023학년도랑 2024학년도에 바꾼 게 3합 7에서 3합 8로 바꿨습니다. 뭐 한 등급 정도 바꾼 거지만 실제로 입결은 어때요? 어때요? 별로 차이 없어 보이시나요? 근데 50% 컷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70% 컷은 어때요? 그러니까 3합 7일 때가 더 낮은 아이가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래요? 결국은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최저가 완화되면 어떻게 돼요? 완화되는 학교도 많은데 입결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작년하고 점수가 비슷한데, 근데 내가 리허설을 보니까 어때? 최저가 완화됐대. 그러면 쓰는데 조금은 주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건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2023학년도에 고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을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현역만 지원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요? 총 지원자 수 보면은 뭐 사실 좀 차이가 나기도 하죠. 왜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내신이 낮아도 재수생은 최저 맞추기가 좀 더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학생끼리만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더 빡세진 거죠.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 그 지원자는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최저를 못 맞출 거야. 그러니까 지원자가 어떻게 돼요? 확 줄죠. 실제로 지원자들 줄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2027학년도에 성대가 교과 전형에서 재수생까지 받는 걸로 바뀐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지난번 작년 거보다 좀 입결이 안 좋은데 해도 우린 최저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 뽑은 거는 입결이 이 내신의 등급이 맞긴 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공격적으로 쓸 수 있냐 수비적으로 써야 되냐 하는 거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수능 성적이 결정한다는 거죠. 네, 오늘 얘기의 사실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아무리 입시 변화가 많고 막 어쩌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수능이 받쳐줘야지 우리 애가 제대로 된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입시를 좀 확 바꿨어요. 입시를 확 바뀌어가지고 종합전형을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하나는 추천을 받는 걸로 바꿨고요. 하나는 서류형 원래 기존에 있던 걸 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부 인원도 11명, 25명이에요. 자, 인원이 적으면 원래 입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둘 비교해보면 어때요? 역시 별로 차이는 없지만 인원을 더 많이 뽑는 서류형임에도 불구하고 컷이 높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하나가 더 붙으면 얘는 지금 뭐가 붙은 거예요? 예, 추천과 최저가 붙었죠. 예, 그러니까 붙으면은 좀 이런 조금 더 내신이 여유롭게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뭐가 추가됐네? 뭐가 늘었네? 하면은 입결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뭐가 없어졌네? 뭐가 좀 완화됐네? 이러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입결이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흔히 원래 보통의 컨설턴트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3개년 입시 결과 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3개년 입시 결과를 그냥 보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년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보시려면 그 3개년 동안 어떻게 전형들이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개년에서 이게 퐁당퐁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경쟁률이다.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3년간 입시 변동이 없었어야 돼요. 그 학교가 똑같은 전형으로 똑같이 뽑았을 때 퐁당퐁당 한다면은 그거는 얘가 작년 걸 보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최저가 바뀌었다라든지 뭐가 추가됐는데 입결이 이렇게 됐어 까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3개년치를 다 놓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변화가 있었지? 요걸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 충족률 65.9% 높은 것 같으세요? 낮은 것 같으세요?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쓰는 학생이 3합치를 맞출 확률이 65.9%래요. 높은 것 같으십니까? 낮은 것 같으십니까? 높은 축에 속합니다. 네. 똑같이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해놨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45%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입시 쓸 때 전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자, 이 학과랑 이 학과가 비슷한 학과가 있어요. 둘 다 최저를 봅니다. 같은 전형이에요. 그러면 어느 학과를 지원한 애가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을까? 우리 애는 최저를 맞출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 애가 그 지원자 풀이 최저를 맞출 확률이 더 있나 없나? 우리는 어떤 데 써야 돼요? 맞출 확률이 낮은 데를 써야죠. 우리 애가 맞출 수 있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제 우리 애도 못 맞춘다. 그럼 거기 쓰면 안 되죠. 네, 그럼 딴 데를 써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라고 한 거고요. 수능에서 교과 반영은 뭐 지금 고대가 워낙 계속 해왔던 거라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 뭐가 추가되면 어떻게 된다? 입결은 떨어져 보인다. 실제로 여기도 자 일반 전형에서 훨씬 많이 뽑고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은 내신 반영하는 데가 정시 점수가 더 낮아도 합격을 하잖아요.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 군 이동을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고 가장 잘 이용해 먹는 학교가 성대라서 성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도 편해요. 왜냐하면은 성대 쓰면 어느 한 군에서 성대를 썼어요. 다른 한 군에서 어디 씁니까?
연고대 쓰겠죠. 연고대 쓰겠죠. 아니면 뭐 서울대, 서강대를 쓰든지 한양대까지 있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파악하기 좋은 건데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정시에서는 지금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에 100명을 가군에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원자가 428명에 충원 18명이 돌았습니다. 2025학년도에 나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고대는 어느 군에 있어요? 요새는 가나다군에 다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과는 어디에 있어요? 가군에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충원 순위가 딱 느껴지세요? 그쵸? 딱 느껴지시죠? 경영학 가면은 성대에서 낮은 점수대 학교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가군에 있을 때는 충원 순위가 얼마 안 돌죠. 나군으로 이동하니까 204명이에요. 지원자가 446명인데요. 절반이 돌았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연고대 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시에서는 제가 오늘 정시 얘기는 많이 안 한다 그랬는데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 정시가 멀기도 했고 정시는 이 군 이동에 따라 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지? 얘가 똑같이 두 군데 붙었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과학 계열 가군일 때는 47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나군으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가군 한양대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군에서 다군으로 가면 어때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걸 고려해서 보잖아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볼 땐 이 충원 순위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돌지 막 이렇게 몇 가지 돌면 내가 붙을지 사실 그거는 다 상대적인 거라서 모르는데 그것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군 이동이 된 거를 확인 안 하시면은 얘가 그냥 갑자기 작년에 펑크 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쓰게 돼요. 네. 그래서 군 이동은 사실 정시에서는 제일 메인이에요. 이걸 해석하고 하는 게 의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어디 의대로 갈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애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세 학생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 입시 설명회를 많이 다니셨으면은 컨설턴트들이 보통 성공 사례를 많이 얘기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맨 위에만 성공 사례고 2명은 실패 사례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꼭 생각해 보시고 사실 실패한 거 얘기한 거 좀 부끄럽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학생 A가 내신이 1.95 정도예요. 그다음 경제학과 쪽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부는 한 B 정도. 그래서 일반고 경제학부를 지원한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다음 B라는 학생은 내신이 1.6이에요. 설명 또 잘 쌓아놨죠. 그리고 생명 쪽으로 조금 활동을 하겠다고 한 B 정도 나왔고 일반고의 생명공학과예요. 그 다음에 학생 C는 2.24 조금 낮고 생기부도 C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일반고 환경공학과를 쓰기로 했어요. 일단 희망하는 데는 다 그쪽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놨잖아요.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A는 위에 세 군데 전부 다 붙었습니다. 네, 전부 다 붙었어요. 근데 학생 A랑 B라고 비교해 보시면 일단 학교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걸 바탕으로 왜 다를 것 같습니까? 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언제 판단해야 되죠? 6평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면 9평 보고 나면 바로 원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6평 보고 보통은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희망을 주고 이제 최저를 최대한 맞춰보자 얘기는 하죠. 근데 확연히 학교가 다르죠. 아무리 문이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요게 안정으로 쓴 거예요. 네,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생 A는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6평에서 422, 41이 나왔어요. 괜찮아 보이시나요? 안 괜찮아 보이죠? 안 괜찮아 보이는데 3합7 이상은 무난하게 맞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국어가 3만 나오면 얘는 4합8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서를 쓸 때 자, 잘하고 있어. 4합8만 맞추면 돼. 고대 한번 써보자. 원래 이 친구가 고대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생 그 학업 우수에서 한번 써보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얘가 경제학과 쪽으로 했잖아요. 그럼 식품 경제학과를 쓸래? 경제학과를 쓸래? 저는 식품 경제를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을까요?
아이, 최저 못 맞출 것 같잖아요. 경제학과랑 비교하면. 우리 애는 맞출 것 같은데 식품경제학과 쪽 지원하는 애들은 못 맞출 확률이 더 높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쓰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붙었습니다. 예, 458을 다행히 잘 맞춰줘서 예,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랑 고교 추천. 경제학과 똑같이 경제학과예요. 고교 추천은 교과 전형이고요. 미래인재 전형은 이제 학종이에요. 이제 여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미래인재 전형은 네, 2합 5 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 추천은 없어요. 얘는 지금 3합 7을 맞출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럼 어디가 합격 확률이 더 높아지겠어요? 네, 미래인재. 거기다 면접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고교 추천에 면접이 있었거든요. 이제 올해는 없어지긴 하는데 네, 어쨌건 그 다음에 한양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세 개에 몰소도 붙었습니다. 네, 몰소도 붙었어요. 입결을 보면은 몰소도 붙었는데 그냥 조금 더 안정적으로 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 추천형으로 쓰게 돼서 다 합격한 사례예요. 사실 이런 합격 사례는 이제 다른 입시 뭐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많이 얘기해요. 얘는 뭐 생기부가 어땠고 뭐 어때가지고 이렇게 붙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생기부를 다 보고 있을 게 아닌데 그것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우리가 판단할 건 뭐예요? 네, 그냥 내신 성적이 몇이었어요? 그다음 뭐 수능 최저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이거 가지고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B 학생부터가 문제죠. B는 다 떨어졌으니까. 예, 너무 슬픈 얘기지만 이 학생은 6평 성적이 44333이었습니다. 1.6인데 내신이 1.6인데 내신 저러니까 어떻게 돼요? 2합 5나 6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써보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최저가 없는 곳까지 써야 돼. 그렇게 써서 최대한 맞춰보자 해가지고 특색이는 생기면 아니지만 성실함을 보여주는데 아까 미래인재 고교 추천 얘기했죠. 이 친구는 어디를 쓸 수밖에 없겠어요. 3합 7 2합 5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최저 없는 곳으로 써야죠. 고교 추천. 이 친구는 면접을 못 봤습니다. 면접 보다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까지 얘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애인지 못 볼 애인지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또 이제 내신이 1.6인데 그렇다고 막 서울여대 쓸래? 이거 좀 그렇잖아요. 뭐 그 학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적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다음 그래서 안정으로 야 그래도 2합 6은 어떻게 맞춰가지고 해보자 해서 국민대를 썼어요. 3개년 보라 그래 3개년 딱 봅니다. 1.86, 1.87, 1.56, 1.65, 2.37, 2.7이에요. 작년에 뭔가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24년도 재작년에 뭔가 튀어서 조금 컷이 올라가긴 했지만 1.6 정도면은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네.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충원 순위 8번이잖아요. 아직 국민대가 발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점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왜 8번인 거 알까요? 네, 9번이었습니다. 1번까지 가서 떨어졌어요.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게 상상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래서 봤을 때 아니 1.6보다 높은 내신을 지금 여기에 썼단 말이죠. 그것부터 일단 네, 우르르 썼어요. 왜 썼지? 여기 지원하고 다른 학교 왜 이동을 못하지? 최저 맞춰서 가면 되는데 그쵸? 왜 못 갔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보니까 6월 평가원이 영어가 어려웠던 거 혹시 뭐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 1등급이 1%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학생들이 이런 학과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최저를 맞출 때 영어 하나 탐구 하나로 맞추려는 게 많아요. 물론 수학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작년에 6월달에 영어가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9월달 하고 수능 때 영어가 6월보다는 쉽게 나올 거야 해도 그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향 지원하게 되죠. 네, 내신이 좋고 나는 원래는 3합 7 맞출 수 있는 사람인데 영어가 1이 나왔던 애가 갑자기 4가 나와요. 쉽게 못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최저 기준이 과탐 응시 제한이 있었던 것도 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국민대는 이제 주변 학교들은 다 풀어줬어요. 뭐 홍대는 안 풀긴 했지만 주변 학교는 그냥 탐구 아무거나 봐도 돼. 사탐 봐도 돼. 사탐 런친 애들이 최저를 맞춰서 이동하겠죠. 근데 얘네는 과탐을 봐야만 최저 응시를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탐은 최저를 맞추기가 쉬웠을까요?
네, 아무 인원도 많이 사탐 쪽으로 빠져나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묶인 거죠. 그러니까 2합 5, 2합 6을 맞춰서 다른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3합까지 맞춰야지 이거보다 위에 대학을 가는데 과탐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3합 7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죠. 제가 예상했을 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컷이 확 튀어버린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뭐 정시로 어찌저찌 그러니까 정시를 지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뭐 이렇게 최저를 못 맞춘 데가 있고 막 이렇다는 얘기는 정시를 잘 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뭐 춘천 교대까지는 가서 그래도 잘 다니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교대가 별로라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마지막 학생입니다. 6평 성적 보세요. 아까 이 친구 내신이 2.24예요. 나쁜 내신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 친구는 53466입니다. 최저를 맞출 확률이 어떻게 아득바득해서 정말 운이 좋으면 2합 5나 6은 볼 수도 있겠다. 제발 그렇게 노력해줘 라는 심정으로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차피 인서울, 전 여대는 쓰기 싫어요. 여대는 쓰기 싫어요. 인서울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서울의 가장 마지막 대학이 뭐라고 생각하니? 세종대요. 좋아. 그럼 세종대 이번에 자유전공 생겼으니까 자유전공에 인원도 많이 뽑아. 200명이나 뽑아. 그러니까 네가 2합 5만 맞추면 합격할 거야 하고 쓰게 했습니다. 세종대 썼는데 최저 충족 못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작년 기록이거든요. 세종대는 발표를 했어요. 컷 보세요. 했을 거예요. 최저 통과했으면 붙긴 했을 거예요. 붙긴 했을 건데 제가 생각한 컷보다 높아요. 이거보다 낮은 애들도 붙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4까지? 물론 한 요 정도까지 원래 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몰린 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최저를 맞추는 게 용이치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잖아요.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좋아 그러면은 동국대 내가 쓰라는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너는 그래도 환경 쪽에 조금 생기부가 맞춰져 있으니까 바이오 환경과학과를 쓰자. 근데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어머님이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마지막에 생명학과로 바꾸셨대요. 근데 입결 보세요. 물론 제가 쓰다고 해서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입결 이렇게 안 붙었을까요? 아쉽죠. 너무 아쉽죠. 이게 전문가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왜 성적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원서를 쓰실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바이오 환경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의대라든지 뭐 아니면 내가 최소한 반수해서 논술로 하기 전에 생명 공부하고 갈래. 이런 의대의 희망 생기부를 가진 친구들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실제로 내신 것도 높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마지막 경쟁률을 보시고 이거 40대인데 어떻게 써요?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경쟁률 지원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지원자가 어떤 풀이냐. 그거를 많이 생각을 좀 해두시면서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건 아쉬운 결과기는 하죠. 물론 뭐 저도 아쉬워요. 좀 더 설득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거기가 맞다고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런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입시 컨설턴트가 다 맞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입시 컨설팅을 만약에 받는 일이 생긴다. 이런 흐름 정도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 여기 쓰고 싶어요. 여기 쓰고 싶어요. 여기 작년에 컷이 되던데 이제 이러면은 서로 어떤 뭐랄까 설득의 길이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공부를 조금 해두시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자 무전공으로 인해서 인원이 변화가 됩니다. 그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죠. 보셨다시피. 그래서 무전공이 또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생기부가 전공 쪽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성실한 것 쪽에 맞춰져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무전공을 쓸지 말지 그리고 우리 애가 지금 가진 내신을 바탕으로 전공 쪽을 쓰는 게 나을지 무전공을 쓰는 게 나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봐두시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수능 점수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입시의 기본입니다.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윈터 때 만났던 친구 중 하나가 이제 고2가 돼서 중간고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선생님 전 정시파예요. 정시파입니다. 그래 정시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신 할 때도 넌 정시 공부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돼 내가 어디까지 충족이 가능해 그러면은 어때요? 공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 내신에 맞춰서 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최저 없는 데를 찾아야 돼요. 뭐 광운대, 서울여대 이런 데 막 서울여대도 2합 7 막 이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데 쓰면은 1점 몇인 애들이 거기에 가요. 그럼 억울해서 또 재수를 하죠. 근데 그렇게 재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결국 뭘 올려야 됩니까? 수능 점수를 올려야 돼요. 네, 수능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 항상 입시의 기본. 그러니까 아무리 틀이 많이 바뀌어도 이거는 28학년도가 돼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건 어찌 됐건 수능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고3 학부모님들은 지금 중간고사가 끝나고 7렐레, 8렐레 할 시간에 빨리 수행평가를 마치게 하고 예, 어떻게 정시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정원 감축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의대를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은 영향력이 있죠. 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의대를 희망한다기보다는 일반 학과 쪽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러시니까 그러면은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줄었다고 뭐 어디가 내신 확 치고 올라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마지막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애가 아무리 잘해도 5명 모집하는데 6등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린 자료들은요 전부 다 이투스 밴드에 있어요. 제가 이투스 밴드에 올라가는 글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자료로 만든 거니까 필요하시면 밴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셔도 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거 또 유튜브에 올라가고 계속 갈 거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